녹화 들어간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얘들아, 95페이지 밑에 나오는 간단한 얘기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이제 갑신정변이 끝났어. 언제? 엔드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끝난 게 얘들아 1884년이거든. 끝나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동학농민운동 교과서 98페이지에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은 01이죠. 이제 동학농민운동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1884년입니다. 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1894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894년까지 조선은 과연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었나.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됩니까? 정치개혁이 사실상 끝난 거라고. 그래서 요 시기에 조선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거라서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일단 이 국제정세. 이 갑신정변 이후에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국제질서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청나라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을까? 청의 영향력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얘들아, 청나라의 영향력은 당연하죠. 어떻게 됐을까? 누구라도 얘기해 주세요. 청나라의 영향력 올랐을까? 더 커졌을까? 줄어들었을까? 올라가요. 자, 더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것도 청나라였고, 맞죠? 그 이후에 영향력이 커졌다고 했잖아. 네, 임병현 들어왔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와. 그래서 자, 갑신정변을 진압했던 것도 청나라였고,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것도 청나라였고, 갑신정변도 알겠어. 자, 갑신정변도 사실상 청나라가 다시 개입해가지고 진압한 사건이잖아. 친정파가 승리한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청의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더 커진 거지. 자,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은 이 청의 어떤 간섭을 벗어나는 게 너무 지나치니까,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든 청나라의 간섭을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견제 세력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 견제 세력이 누구였냐? 바로 러시아였었어요. 친러 정책으로 넘어와요. 친러 정책. 갑자기 이거 되게 위험한 정책인 게, 얘들아, 사실 그동안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걸 들여와가지고, 맞죠? 1880년엔 조선 책략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사실 청나라가 의도했던 거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갖다가 그런 포지션 속에 집어넣은 건데, 친중국, 결일본, 미국과 수교하게 만들고, 이해됩니까? 그게 위정척사파들의 어떤 지적을 했듯이,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갖다가 경제하려고 하는 구도 속에 청나라가,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 조선 책략을 통해가지고. 근데 뜬금없이 칠러 정책으로 넘어간 거니까. 이해됩니까? 뜬금없이 러시아를 갖다가 끌어들인, 정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1884년에 조러 수고 통상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러시아와 이제 수교도 막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의 수교는 사실 청나라와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리 독자적인 어떤 노선이었습니다. 청나라는 뜨아했죠, 갑자기. 이러니까 청나라는 진짜 뜨아했었어요. 이거 러시아를 갖다가 갑자기 조선이 친해지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얘들아, 국제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뭔 말이냐면, 이제 자, 정리해 봅시다. 일본. 자, 이렇게 있으면 그동안에는 봐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 청과 누가 대결하는 양상이었습니까? 일본이 대결하는 양상이었다고. 그런데 알다시피, 방금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배웠다시피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조선으로서도, 얘들아, 이 조선으로서도
청나라의 간섭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었고, 그 결과 누굴 끌어들였다고? 북쪽에 있는 러시아를 갖다가 끌어들이게 된다고. 이게 칠레 정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갑자기 조선에 접근하다 보니까 골 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러시아는 글로벌한 나라였다 보니까 그 동시에 이 19세기에 러시아와 대결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맞죠?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한반도 쪽을 진출하다 보니까 영국이 당연히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어떻게든 바다로 나오는 걸 막아야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거 막아야 된다고. 유럽에서도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랑 영국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이쪽을 진출하다 보니까 가장 발끈했던 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조선의 한 섬을 갖다가 강제로 점령해버려요. 여기 있는 섬. 여기 좀 중국과 가깝지만 조선의 한 섬을 점령해버려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여기다 줄까? 1885년일 거예요. 1885년에 일어났던 바로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이라 부릅니다. 거문도 사건. 이렇게 해서 터진 겁니다. 거문도 사건. 이거 누가 이게 점령했다고? 영국이 조선의 거문도를 갖다가 점령한 사건이지. 자,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야.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선 1800년대 이모군란이 터질 때만 하더라도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이 대결하는 곳이었다고. 그런데 친러 정책을 폈던 이 시기부터 1884년부터는 조선은 이제는 영국과 최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동시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4개의 나라가 한반도를 두고 경쟁하는 거죠. 2개도 벅찬데 4개가 경쟁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조선이 위험한 외교 정책을 계속 펴고 있으니까, 자, 조선에게 또 다른, 그렇잖아. 주변에 되게 위태로워 보이면 되게 좀 훈수 두고 싶어지잖아요. 시연아, 맞죠? 주변에 동생들 중에 되게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랬다가 너 큰일 나.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고 싶어지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조선의 어떤 외교 정책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갖다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안타까웠겠지.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조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응? 중립화론이에요. 중립화론. 야, 조선, 너네 이렇게 위험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막 위험한 줄타기 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지. 중립국으로. 자, 그래서 이 중립국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부들부들 떨었어요. 야, 너네 그러다 큰일 나. 부들부들 해서 뭐라 부를까? 부들부들 노란색이 다 어디 갔을까요? 부들러. 안타깝다. 이 드립치면 다 반응이 좋았는데요. 지금 온라인 상태라 가지고 애들이 정말 뜨거워하고 있습니다. 부들러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알겠습니까? 이 독일 사람이었어, 독일 사람. 알겠습니까? 이 독일 사람이었던 이 부들러는 조선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했겠죠. 이런 어떤 사실 중립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해봐. 난 친구들 사이에 뭐 있는데 나는 중립을 지킬 거야 한다고 중립이 됩니까? 진짜로 힘이 있는 나라여야지 중립도 가능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선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사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인 거고, 이거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상호 합의해가지고 인정해야지만 이게 중립국이 될 수 있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 영세 중립국이잖아. 맞죠? 스위스 같은 나라. 군대도 최소한 이렇게 다른 나라 동맹도 안 맺고 했던 이 스위스 같은 나라. 스위스 주변에 보면 봐봐. 독일,
독일 있지, 프랑스 있지. 지금은 뭐 별로 센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센 나라였거든요. 오스트리아 있지, 맞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중립국이 된 건데, 조선도 그런 식으로 뭔가 중립국으로 나가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준 게 부들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실현될 수가 없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를 많이 들거든. 실제로 이제, 강대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점철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시아에 그것도 있긴 있어. 응? 진영아. 진영아? 그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니?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아닌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야, 진영아, 한 가지 질문. 아시아에 있잖아.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단 두 나라가 있어, 사실. 두 나라가 어느 나라게? 제 지식이 안 좋아서 태국이요. 태국 알고 있네.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얘기인가, 이거? 헷갈리는데. 했던 얘기 아니죠? 이윤주 어떻게 알았어요? 역사 공부를 좋아해. 이윤주 어떻게 태국인지 바로 알고 있었어요? 이윤주 씨? 태국이 식민지가 아니었던 걸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대? 멋진 대답입니다. 맞죠? 근데 어떻게 책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가봤대요. 내가 가봤대. 그 나라 식민지 된 적 없대. 야,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대답. 쌤도 태국 갔다 왔어. 방콕에는 갔다 왔어. 방콕 파타야. 태국 사람이라고? 뭐 그런 또 농담을 또. 하여튼 맞아요.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는 일본이죠. 일본은 식민지가 되지 식민지가 안 되려고 조선을 집어삼키고 제국이 됐죠. 제국이 됐지만 태국은 뭐 다른 식민지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고 태국이 뭐 강대국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식민지가 안 됐냐면 너네 그 태국이라는 나라 되게 역사적인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막 그 19세기 때 동남아시아 전체가 다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태국의 동쪽에는 베트남이 있거든요.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의 서쪽에는 뭐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양쪽이 전부 다 한쪽은 영국이 먹어 들어가고 있고 한쪽은 프랑스가 청불전쟁 얘기했잖아. 갑신정부 얘기할 때 청불전쟁 기억나니? 프랑스가 베트남 먹으면서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두 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갖다가 양쪽에서 샌드위치해서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딱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그게 태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태국을 그냥 먹지 말자고 합의한 거야. 되게 운 좋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 두 나라가 서로 안 싸우려고. 너네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뭐 아프리카를 분할할 때 파쇼다 사건 이런 거 나왔거든요.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경쟁하면서 뭐 파쇼다 사건 이렇게 다뤘을 거야. 파쇼다는 아프리카가 영국의 횡단 정책, 뭐 종단 정책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알겠습니까? 프랑스랑 전쟁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어. 그런 일을 다시 안 겪으려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냥 합의한 거야. 태국은 먹지 말자고.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선도 만약에 강대국 간에 합의가 되면은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조선이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청나라에 대한 사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청과의 관계를 끊고 중립국으로 할 수 있었겠냐고. 이게 사실 힘든 거지. 그러니까 부들러뿐만 아니라 육일준. 자, 육일준 이런 사람들도 중립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변에 봐봐. 지금 영국이 있지만 이걸 미국으로 바꾸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알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야. 우리나라 4개 나라가 세계 1, 2, 3, 4등입니다. 세계 1, 2, 3, 4등. 알겠어요? 러시아, 중국, 지금 미국이잖아요. 이게 영국 대신 미국이니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국제 현실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힘을 합쳐야 될 텐데 지금도 더 안 좋은 상황은 이때는 조선이라고 하나로 뭉쳐져 있었지만 이때는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또 남북한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해가지고 우리 주변 사강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겠나 마냥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자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게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거문도 사건이 얘들아 단순히 영국이 우리 땅 거문도를 갖다 점령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거문도 사건이 도대체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발생한 건지 그걸 이해해야 거문도 사건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문도 사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얘들아. 자, 이제 국제 정세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세. 국내 정세도 봅시다. 자, 이 국내 정세는 사실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진 않지만 교과서 이제 98페이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동학농민운동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거부터 얘기해 봐야 돼. 우리가 이모군란 때 청나라한테 많은 특권을 내줬던 상업조약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나? 조청, 상민, 수시 문제 내야지. 적어라고. 수륙, 무역, 장정. 너무너무 긴 이름의 이 조약 이름.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청나라 상인들한테 특권을 내줬다고 했는데, 이게 그거잖아. 뭐, 진영아, 넌 어디 걸어가고 있니? 무빙 스터디인가? 자, 이게 청나라 상인에게 이 내지통상권, 한양에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준 거라고.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일본도 가만 안 있었어요. 일본도 우리 개항장 말고 한양에 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걸 같은 해 체결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내가 그냥 알아만 두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은 강화도 조약이었던 조일, 수호, 조규의 후속 약속이라고 한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항장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는데 청나라한테는 이렇게 무역을 한양을 내주게 되니까 간행 이정, 다시 말하면 통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개항장 밖으로 확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까지 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그 말고도 1883년에는 조일 통상장정, 장정이라고 하는 걸 맺어가지고 일본 상인들이 점차 더 조선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거 뭐 다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알면 됩니다. 지금은 알 필요 없어야 물론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지만 나머지 이건 내가 설명 아직 안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디 갔노? 이거 1884년에서 1894년 사이에 자, 우리가 이렇게 국제정세도 되게 복잡하고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당시 국내 상황에서는 청상인하고 일본 상인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막 장사하고 난리를 치면 힘들어지는 건 누굽니까? 힘들어지는 건 바로 힘없는 백성들이었죠. 맞죠? 힘없는 백성들은 그렇잖아. 이게 복식을 대부분 다 가져갔을 거 아니야. 맞죠? 식량을 갖다 보통 다 가져갔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 다음에 상권과 또 한양의 상인들은 상권도 내주게 되고 이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았겠죠. 이런 종합적인 게 겹쳐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터진 겁니다. 물론 그 촉발된 원인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였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녹화 누르고요. 18분 찍었어요.